GTX-C 들어온다 하면서 뭐 재개발 속도 내고 있다 하면서 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천정 뚫린 집값에 의정부 고산지구까지 확대되고 있다. 의정부 파주 하남 뭐 실수요층 시선 집중 해가서 실수요층 시선 집중해서 실수요들 사라고 하고 있죠. 왜 지금 실수요들 꼬셔요? 투기 수요는 메리트가 없다. 자, 그렇다면 집값 상승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투기 수요가 들어가고 2차 투기 수요가 들어가고 3차 투기 수요가 들어가고 해서 투기 수요가 들어가고 추경 매수가 따라 붙으면서 들어간다. 그리고 이 투기 수요들을 빠지게 되면은 거래량이 떨어지죠. 거래량이 떨어지면은 차익 보고 팔려고 했는데 초창기는 어떻게 해요? 초창기에는 호가가 유지되죠. 혹은 올리기도 하죠. 왜? 나는 더 차익 보고 팔려고 그랬는데 안 팔린다고 해서 굳이 호가 떨어뜨릴 이유 없다. 지금은 뭐 사람들이 급한 시장이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유리하게 생각을 한다. 근데 어떻게 돼요? 중간에 급매물이 나오기 시작하죠. 지금 뭐 다주택자들이 버틸 여력이 된다. 버틸 여력 되는 다주택자들 많겠죠. 100명 중에 90명이 버틸 여력이 돼도 상관없다. 버틸 여력이 안 되는 10명, 이 10명만 가지고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중간에 급매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거래가 안 되죠. 그리고 경매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후반기에 가면 급매물이 이렇게 나오는데도 안 팔린다. 그렇다면은 내가 기다려도 안 팔리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뭐 주식 같은 경우는 뭐 배당 수익이라도 받으면서 기다릴 수 있겠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세금만 나가죠. 투기 수요들은 대부분은 전세를 놓고서 시세 차익을 보려고 샀더라. 월세는 거의 뭐 노후 대비나 이런 쪽에서 많이 사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돼요? 손절이 나오기 시작하죠. 급매물 안 팔리니까 급급매물 막 이러다가 이것들이 안 팔리고 적체되기 시작한다. 근데 저희 저번에 급매물 적체되고 있다는 이야기 했었죠. 그리고 후반기에 손절되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막판에 항상 상투장에서 투기 수요들이 빠지게 되고, 그럴 때 집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수요들이 지금 사야 된다. 실수요들은 지금 사야 할 때 항상 이런 말로 가격 방어를 하려고 언론이 난리를 친다. 그리고 그에 넘어가는 수요들이 많죠. 특히 누가 많이 넘어가요? 50대 60대 부동산 시장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은 안 넘어가요. 40대 정도만 돼도 리먼을 겪어봤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느끼게 되는데, 그걸 안 겪어본, 보통은 30대부터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죠. 관심을 가지게 되죠. 20대 땐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안 겪어본 30대 수요들이 끝물에 많이 낚이게 되고, 그 다음에 20대가 막판에 들어가는 형식, 이런 형식으로 진행되게 되죠. 그러니까 실수요층 자꾸 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보면. 자, 보면 어때요? 의정부 띄우기. 그래서 뭐 의정부, 노원, 양주, 광명, 아직 뭐 살만한 지역들 많이 남았다. 자, 노원 제외하고, 노원은 뭐 어차피 서울 끝물 중에서 노도광인데, 노도광, 금강구, 뭐 은평구 이런 데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노원을 띄우는 이유는 노원이 그 중에서 거주 요건이 괜찮기 때문이죠. 노도광 중에서는 가격을 선도하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뭐 의정부, 양주, 광명 이런 데 왜 띄우겠어요? 분양 남았으니까. 건설사에 앞장서서 광고료 많이 받아 드시는 요런 데서 엄청나게 좋은 얘기 해주는 사람들만 골라서 데리고 와서 이야기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들어갈 만한 곳이 경기 북부래요. 상식적으로 과거에 경기 북부가 떴었나요? 많이? 맨날 뭐 초창기에 뭐 강남이니 강남 접근성이니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데, 이제 그쪽이 더 이상 안 들어가니까 외곽 쪽으로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경기 북부, 그 다음에 저기 경기 한참 남부, 이런 이야기들로 하면서 매매 가격이 어느 순간 오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6.17 정책 이후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죠. 왜? 저런 식으로 유도하고 계속 하니까. 그리고 가격 띄우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북부 쪽 같은 경우는 남부 쪽만큼 막 순식간에 급등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 띄우기가 용이하죠. 지금도 보면은 0.1% 뭐 이 정도로 주간해서 꾸준히 올리는 형식이죠. 전세 역시 마찬가지죠. 항상 뭐 전세 임대차 3법 때문에 떴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보통 언제 떠요? 710 이후. 710 이후에 전세가가 떠요. 왜 뜨겠어요? 막 이제 그 다주택 규제하니까 매수 심리가 굉장히 줄어들죠. 그러니까 또 이를 이용해서 전세가를 띄우기 시작하죠. 사실상 뜰 이유는 전혀 없는데. 공급이 적대요. 전세 수요가 눌러앉는데요. 그래서 전세가가 오른대요. 전세 수요가 눌러앉으면 수요가 늘어나는 건가요? 수요가 유지되는 거지. 그리고 공급이 적대요. 공급이 적은 거는, 신규 공급이 적다고 해서 아파트나 뭐 주택수가 줄어드나요? 멸실이 나지 않는 이상은 줄어들지 않고 유지되는 거에서 추가로 플러스가 되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되는데, 추가로 플러스가 되는 게 덜 플러스가 된다고 해서 공급이 부족해서 뜬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 버는 사람이 맨날 200만원 벌다가 150만원 벌게 됐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손해보고 산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랑 다르게 뭐가 있어요? 뭐 생활비 다 빼고 남는 돈이 200만원씩 저축했는데 150만원 저축했다고 해서 이 사람은 자산이 줄어들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자, 매매 거래량 어때요? 뜬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9월까지는 다 이미 감소했고 10월에 좀 띄우려고 해서 지금 많이 신고되고 거래가 많이 됐긴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수준까지 올라가겠어요? 많이 나와야 8월 수준 정도밖에 안 나오겠죠. 자, 외지인도 마찬가지죠. 외지인 매매 거래량 줄어들고 있어요. 계속 유도하고 있는데 외지인들이 점점 더 안 사고 있다. 그런데도 지금 실수요층이 사야 될 곳, 집중해야 될 곳 하면서 자꾸 유도하는 인간들 뭐예요? 자기한테 이득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하면서. 그렇죠? 예전엔 법인이라도 많이 사재꼈는데 법인도 안 사고 있죠. 오히려 법인 매물들 팔리고 있다. 이것도 사주는 것도 웃긴 거죠. 이렇게 많이 샀는데 결국에 냅두면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풀릴 텐데, 특히 의정부, 경기 북부 자꾸 뭐 저평가니 이야기하는데 그 저평가 되는 곳들이 보통 어떤 곳들이에요? 경쟁력이 떨어지는 곳들이죠. 실거주로서도. 그렇다면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가 법인으로 여러 채를 뭐 의정부에도 사고 뭐 서울에도 사고 여러 채를 샀다. 그렇다면 어디부터 처분하려고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외곽 지역이 뜬다라는 거, 끝물에 외곽 지역이 뜬다라고 자꾸 유도하는 인간들이 차라리 그래도 강남은 계속 뜬다라고 말하는 인간들보다 훨씬 더 사람들을 더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거래 현황 보면 어때요? 이런데요, 이런데. 밀락지구 들어와서 뭐 초창기에 좀 뜨고 했지만 지금 어때요? 유지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최근에 띄우려고 하고 있죠. 근데 거래량은 떨어지고 있고 가격이 올라가요. 거래량이 떨어지는데 가격이 왜 올라가요? 거래량 감소할 때 가격이 올라가요. 제가 이거 문제라고 그랬죠. 거래량 감소할 때 가격 올리는 거 진짜 끝물에 팔아먹고 넘기는 거라고. 투기 수요들이 이미 다 빠졌고 처분하고 빠지는 동안에 실수요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다. 다른데 어때요? 장암동 더 심각하죠. 밀락 같은 경우야 기본적으로 뭐 가격이 뭐 이런 데도 비싼 데도 있고, 요거는 뭐 타입이 작으니까. 84 같은 경우 뭐 가격이 비싸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데 같은 경우 어때요? 17년 차인데 가격이 엄청나게 뛰죠. 갑자기 팍 뛰죠. 이것도 뭐 24년 차인데 갑자기 팍 뛰어요. 누가 사고 있느냐? 끝물에 낚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분양권 거래 현황. 분양권도 이렇게 되고 있다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고 있죠. 유지되고 있죠. 여기 이렇게 슬슬 뜨고 있네요. 이편한 세상이라서. 이제 막 신축 적다 하면서 신축으로 자꾸 띄우려고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띄우는 이유 뭐예요? 분양 때문이죠. 로또 이어갈까? 지금 현재 분양가 1,564만원이에요. 절대 저렴한 가격 아니죠. 경기도 전체 평균 분양가가 1,461만원이었고 의정부의 평균 분양가가 1,339만원인데 1,564만원이면 엄청 비싸죠. 근데 얘를 로또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로또 사면은 인생 역전이죠. 부자에서 그지로. 이런 말들이 나올 정도로. 저걸 어딜 봐서 저게 로또예요? 의정부는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분양가로 분양했고, 그런데 경기도 분양가보다도 더 높은 가격으로 분양하고 있는데 로또래요. 미친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라 그래요? 고산지구발 훈풍 예감. 고산지구 들어오니까 경전철 들어오고 뭐 해서 아파트 11,524세대, 이 중에서 올해 말까지 6,637세대 해서 여기가 막 흥행할 거다. 상식적으로 맨날 서울 가격 띄우는 이유 뭐예요? 공급 부족. 근데 공급 폭탄이 들어와요. 그것도 밀락 바로 밑에. 밀락 위험했었죠, 굉장히. 근데 밀락을 띄우고 있어요. 왜? 밀락이 가격이 떠야지 고산지구에 비싸게 분양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분양을 받을 테니까. 분양 예정도 2,400가구, 입주 예정도 이만큼이나 남았다. 그런데 여기가 뜰 이유가 뭐가 있어요? 공급이 폭탄인데. 정신 나간 말도 안 되는 기자들의 기사에 정신 나간 눈이 돌아간 사람들이 저기를 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입주 올해 미쳤죠. 또 이거 보고 공급 부족 이야기 하겠죠. 뭐 2023년은 아직 다 확정된 건 아니고 이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 전에 얼마나 나왔다고. 입대가 많이 나온 거지 그 전에 얼마나 나왔다고. 올해 분양 계획 얼마나 남았어요? 4,400가구. 2달 만에 4,400가구의 분양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가격 띄우기. 언론이 언제 의정부를 띄워줬어요? 분양할 때 맨날 의정부 안 띄워줘. 평소 때 띄우는데 어디에요? 선도하는 지역들, 뭐 강남 3구 안 되니까 마용성, 경기도에서 수용성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수원이 분양이 가장 많았었죠. 그리고 이제 와서 의정부 띄우는 이유 뭐예요? 분양 많이 남았으니까 엄청나게. 다 보여요. 이제 제 이야기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 저기 언론이 띄워준 지역들 가보면은 대부분이 분양이 많아요. 아니면은 띄울 데가 거기밖에 없어서 딴 데 이야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딴 데 이야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띄운 데 같은 경우가 김포 같은데, 왜냐면 다른 데 다 규제지역 지정됐으니까 프레임 잡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야기하는 거고, 그 외에 갑자기 막 띄워주는 데들 있잖아요. 의정부 같은 경우 6.17 때 지정됐는데 왜 이제 와서 띄워주고 있어요? 자, 밀락 상가 공실 엄청나게 많다고 그랬죠. 자, 공실 왜 이렇게 많아요? 모든 상가 공실은 비싸서예요. 비싸서. 비싸니까 건물주 입장에서 높은 임대료를 받으려고 하죠. 새로운 택지지구 상가들이 망하는 이유, 상권 형성은 안 됐는데 상가 임대료는 엄청나게 비싸게 받는다. 비싸게 분양받으니까. 최근에 뭐 분양한 데들 위례, 미사, 마곡
다산 이런 데 상가 서울 진짜 강남 못지 않아요. 상가 가격. 근데 상권이 그만큼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료만 비싸고 상권 형성은 덜 돼서 수익은 적다. 그럼 누가 거길 들어가요? 그러니까 상가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상가가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주 여건은 더욱 안 좋아지죠. 그런데 상가가 왜 저렇게 비싸요? 그만큼 거품이 끼었으니까. 신도시발 거품이. 조정 대상 지역 지정됐죠? 빼달라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빼달라고 지금 요청한 상황이에요. 710 이후부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다시 가격 띄우고 있는데 왜 그때부터 가격 막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왜 6.17 지정되고 나서 6월 29일에나 얘기하고 있어요? 가격 더 띄워야 되는데 못 띄우니까 그런 거죠. 결론 이제 와서 생뚱맞게 의정부? 그거 다 뭐예요? 분양가 및 경쟁률 올리기 위한 술책이다. 항상 외곽지역 의정부도 외곽이에요. 수도권 외곽이라고 볼 수 있었죠. 외곽지역이 유도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부동산 시장은 끝물이 들어가고 있는 거다. 그리고 외곽지역일수록 나중에 더 큰 위험이 닥친다. 수요가 회귀되면서 중심부가 떨어지게 되면은 수요가 다 들어가죠. 그러면은 외곽지역에는 갭투기 이런 것들 전세 안 들어와서 경매 나오고 헐값에 나오고 이런 경우 늘어난다. 특히 터지기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 외곽은 금방 무너지고 거품 낀 지역 같은 경우는 길게 무너지는데 거품 낀 만큼 강하게 무너지게 되죠.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